얼마 안 있으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돼요, 어느덧. 그래서 구독하신 분에 한해서 강의연 강의록을 신청하시면은 전자책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7강에서부터서 52강까지 한 강의가 한 200여 페이지가 돼요. 그것을 보면서 들으시면은 굉장한 발전이 오지 않을까 제가 장담을 하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수지리학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할 독고고사 최용준입니다. 오늘은 한 단계 푹 좀 뛰어가지고요, 제 52강으로 들어가가지고 맥기와의 혈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용혈도를 잘 해두셔야 돼요. 용혈도를 잘 모르고서는 산에 가서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이기학의 첫 기본이 용혈도 보는 방법이에요. 영성에서 24룡을 찾지요. 과엽에서 맥을 찾아서 혈을 찾지요. 또 과엽에서 용의 내세하고 과엽하고 맥기하고 입수하고 혈차하고 해가지고 물하고 해가지고 혈의 기륭화복을 찾지요. 이것을 찾으려면은 첫째는 이기에 눈을 떼야죠. 몇 개 안 되는 이기 15가지 정도 되죠. 이기학 하셨죠. 그런데 덜한 것이 구궁에 대한 이기학하고 팔진법에 대한 이기학만 안 해드렸어요. 그 나머지는 다 80%는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이기학을 먼저 알아야 이기학은 가가지고 무슨 오행으로 용을 보고, 무슨 오행으로 용의 가지를 보고, 무슨 오행으로 과엽을 보고, 무슨 오행으로 맥기봉에서 붙어서 맥기를 보고, 무슨 오행으로 도두에서 입수까지를 보고, 무슨 오행으로 혈을 보고, 무슨 오행으로 득수와 파와 자와 수구를 보고, 이런 것들이죠. 살을 보는 방법, 이것이 전부 다가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무장무장 어려워 가지고 한꺼번에 전부 다를 알아가면은 깊이 빠져 가지고 모릅니다. 체계가 있게 먼저 그렇다고 해서 늦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빠른 지리학을 하는데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혈처로 들어가 가지고 혈처에서 결의는 어떻고 입수는 어떻고, 입수가 어떤 입수면 무슨 자를 하고, 또는 거기에서 60룡과 72 천룡을 가지고 화관은 어떻게 놓고, 천관은 어떻게 놓고, 좌양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이 나오죠. 입수를 찾고, 입수에서부터는 무궁무진해 보이지를 않아요. 입수 뒤에서는 바로 천을과 태을이 있죠. 입수 앞에서부터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있어요. 책에 나오는 장군이, 개군이, 여러 가지 선익이니, 영이니, 기니, 맥이니, 또 인목이니, 상수니, 하수니, 연익이니, 이런 것들이 조그만하지만은 혈처 부근에 전부 다 도사리고 있어서 하나의 혈증을 만들어냅니다. 구가 있고, 첨이 있고, 태극이 있고, 훈원이 있고, 인목이 있고, 선익이 있고, 개구가 있고, 장구가 있고, 기가 있고, 영이 있고, 첨이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눈에 쏙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혼자서 배우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다
알기가 좀 힘들고 또 혼자 안다 하더라도 몇십 년의 세월이 가야만이 천재적인 머리를 가져야 혼자 그것을 찾습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배워도 2, 3년은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훨씬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운 세월, 헛세월 보내시지 말고, 저는 제가 풍수지리학을 배우면서 오늘날까지가 딱 57년째, 만 57년째 되는 날입니다. 문제는 혼자 아무리 하려고 안 돼요. 책은 읽고 전부 다 알듯 머릿속에 다 들어간 것 같이 생각은 돼요, 혼자 하면. 그러나 막상 산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초보자분들은 너무너무 헛되이 세월을 헤맬 수가 있어요. 헛되이 세월을 헤매지 마시라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오늘 강의는 고급반에 속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맥기와 혈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긴다 라는 거, 그래서 기륭합액이 나오는데, 오늘은 수천 가지 중에서 탈살법이 있는데, 탈살이라 하는 것은 맥기에 살기가 들어있어요. 맥기에 살기가 없으면 전후 좌우에 반드시 살기가 있어요. 이 살기가 있는 곳에서 묘지를 쓰는 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크게 이제 추려낸 거예요. 세세한 것은 놔둬버리고 그것을 탈살삽사열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살을 벗어나서 묘지를 쓰는 4가지의 방법. 탈살혈에서는 자양 한번 틀려버리면 불구자도 나와버리고 폐가망신도 당하고, 아무리 혈이더라도 그러한 역행의 흉측한 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혈을 찾았어도 무슨 혈인가, 천강혈인가, 압살혈인가, 탈살혈인가, 장구혈인가, 당법으로 쓰는가,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비로소 혈을 찾아서 묘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까지는 어떻습니까? 조산을 알아야죠.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혈처에서 가장 높이고 멀고 높은 산이 조산. 어렵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산에 출렁출렁 내려오는 거, 작은 봉우리는 던져버립니다. 이런 작은 봉우리는 던져버려요. 던진다 하는 말은 국에서 떠난다 그 말이에요. 단 작은 봉우리들은 길을 뭉쳐서 쉬면서 둥글둥글 기복을 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나타내주고 생명을 만들어 주려고 작은 봉우리들이 있고, 이것을 절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산이, 예를 들어서예요, 이거는 지금 조산이 없어요. 그래서 맥기봉에서 붙어서 그려놓은 것이에요. 맥기봉에서 1절, 2절, 3절, 4절 딱 있어요. 그래서 맥기와, 이게 여기서 전부 다 들어오는 것들이 맥기입니다. 용 아니에요. 용은 내새라고 돼요. 내새라 하는 거예요. 산의 새, 출렁출렁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가는 모습을 용이 출렁이면서 가고 구불구불하면서 꿈틀거리면서 가는 것을, 그 모습을 내새, 혈처로 들어오는 세리, 산의 세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새는 현무까지만 내새예요. 현무 지나서 과엽에서 붙어서 맥기봉해서 소두봉으로 해가지고 혈처로 들어오는 것은 맥입니다. 내맥 그러죠. 크게 말해서 조산에서 출렁출렁 내려오다가 용의 결인이에요. 용의 결인을 딱 하고 일어나서 큰 봉우리 하나 만들어진 것이 주산. 주산에서 출렁출렁 또 내려가다가 큰 봉우리 하나 만들어준 것이 현무. 현무에서 가서 맥기봉 사이에서 결인을 하는 것이 과엽입니다. 그러니까 과엽 쉽죠. 그러나 과엽은 반드시 바람을 타지 않게끔 멀리서 산이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것을 보고 가엽에서 64기가 나오죠. 가엽에서 나오고 맥기봉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64과엽, 64궤 그렇습니다. 8개 중에서 64개 중에서 한 개가 가엽 하나씩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64가엽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엽을 모르면은 용이나 맥이나 혈이나 기륭 생사를 몰라요. 가엽이 없으면
맥이 나오질 않습니다. 멀리서 봐서 가입이 딱 있어야 그걸 들어가야 돼요. 가입 없는 것은 1000번 만번 들어가도 혈이 없어요. 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가혈입니다. 가혈도 갖출 것은 싹 갖춰요. 그렇기 때문에 진혈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가엽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엽의 형태에 따라서 혈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엽은 혈처의 얼굴과 비슷하다. 그 말은 뭐인가? 가엽은 악염류들 사상을 나타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 속에 들어가서 혈을 맺죠. 가엽에서 맺기가 나와요. 그것이 무슨 맥하에 무슨 입수 그러죠. 가엽에서 예를 들어서 갈지자 맥이 나오는 곳도 있고 곤배정자 맥이 나오는 곳도 있고 사람인자 맥이 나오는 곳도 있고 가엽에서 일어나서 맥기봉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엽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엽이 없으면 맥기봉이 없기 때문에 혈이 없어요. 또 용이 없으면은 가엽이 없습니다. 가엽이 없으면 맥기봉이 없고 맥기봉이 없으면 맥기가 없고 맥기가 없으면 혈이 없죠. 지난번에도 강의 드렸습니다만 용은 출렁출렁 내려가다가 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산은 대관룡 빼고 대관룡은 산맥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산맥, 노력산맥 이 산맥이라고 하고 대관룡에서 파생돼서 8개 그러니까 8개룡에서 파생돼 나온 것을 이때부터서 비로소 24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대관룡에서 나온 가지들이 용이에요. 용에서 나온 가지는 지각이고 지룡이고 지룡은 길게 가고 지각은 바로 아래로 산에서 뻗어버리는 것이 지각도 뻗어가지고 산봉우리를 또 일으킵니다. 이런 것들이 풍수지리학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볼 줄 알아야 겨우 입문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왔는 거는요. 용에서 그러니까 태조산에서부터서 태조산은 저도 모른다고 그랬죠. 백두산 안 가봐서 몰라요. 태조산까지는 우리들이 멀고 멀어서 안 보이니까 떠나더라도 조산에서부터는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조산에서 밑으로 내려오다 계린이 오고 일어나가지고 용우계린입니다. 계린이 3개가 있어요. 용우계린이 있지요. 맥기의 계린이 있지요. 혈처의 계린이 있어요. 이 용이 계린 타고 올라선 것이 주산입니다. 주산. 또 급하게 일어나면은 가까운 곳에 가서 혈이 맺어지고 가엽에서 일어난 것이 이제 맥기봉이거든요. 이 맥기봉이 천천히 일어나 멀리 가서 혈이 떨어져요. 4, 5절 밖에서. 혈처에서 보면은 4, 5절 밖에가 맥기봉이 있겠죠. 그런데 맥기봉에서 급하게 그냥 팍 솟아오르면은 바로 1, 2절 안에서 혈을 맺습니다. 그래서 과엽처에서 보면은 혈이 어디로 갔고 맥이 어디로 뻗어 내려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용이라는 것은 지그재그 벨스런 조화를 부리고 내려가다가 살짝 이쪽에다 혈 하나 저쪽에다 혈 하나 혈을 간간히 호박 열리듣기 하지만은 이 맥기만큼은 오로지 혈 하나의 혈을 맺으려고 맥기봉이 씁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맥기봉이 일어나면 반드시 맥기봉도 앞이 있고 뒤이 있고 옆이 있고 누워있는 거 있고 서 있는 것 있고 앉아있는 것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맥기봉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밑에서 3, 4절 안에 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기봉 딱 보고 산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엽을 봐가지고 맥기봉, 가엽에서 일어난 것이 맥기봉이니까 찾기 쉬워요. 지금 가엽까지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조산, 주산, 현무까지 여태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엽은 지금 뛰어넘었는데 과엽을 64가엽이 있는데 이걸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심심해서 모르니까 잘 안 봐요. 그래서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엽같이 중요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영성으로 용을 찾고 가엽으로 혈을 찾습니다. 그리고 입수해가지고 들어와서 계린체에서 혈처의 생김새를 찾죠. 그래가지고 용과 맥과
목과 입수와 전후 좌우 있는 사와 안산과 수구를 보고 혈의 길흉하복을 찾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언제 발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맥기봉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높은 단계에 와 있어요. 5개라 그러면 지금 3번째나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이나 올라와 있어요. 어설프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탈살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탈살이라고 하느냐? 맥기가 오면서 살기를 달고 들어오고 혈처 근처에 들어와 가지고 국을 만들 때 전후 좌우, 예를 들어서 가령 이것이 혈이라 하면은 앞이나 뒤나 좌측이나 우측이나 이런 곳에다가 살기가 있어요. 이 살기를 교묘하게 피해서 쓰는 혈을 갖다가 탈살혈 그렇습니다. 이 탈살혈은 기경계섬의사 이제 이런 혈 중에 하나가 속하고 정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극히 드물어요. 정혈에서 탈살혈이 있는 것은 지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혈은 많지 않아요. 고든 것이면. 그런데 기경계섬의사의 혈이 요즘은 정혈은 다 보기가 쉬우니까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기경계섬의사혈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혈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여러 가지를 보려고 하지 말고 바른 책 한 권만 딱 갖고 보되 스승님 밑에서 배우는 것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배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혼자 공부할 것을 스승님 앞에서 하면은 1년이면 합니다. 혼자 고생하지 말고 주위에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대학자분들을 찾아가 가지고 배우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현기라는 것은 특히나 현기는 더 그렇습니다. 현기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해요. 뭘 알아요?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안다고 그래요. 같이 가서 보면은 말은 그냥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엉뚱한 소리 퉁퉁 했어요. 이제 그런 사람도 간혹 있다 그 말이에요. 64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엉뚱한 데 가서 이것은 무슨 개그만 그래요. 어디 가서 개를 찾아요. 개는 가heb초, 도두봉, 혈처에서 64개를 찾아요. 그런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 무슨 개그만 그래요. 얼마나 많이 알면 그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상식으로서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 모르면 모른다기야 배워요. 그런데 아는 척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 단계에서 죽는 날까지 발전이 없어요. 아는 것도 나 몰라 하면은 3사람이 있으면요, 그 속에 이 사람한테도 하나씩은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내가 모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들어있어요. 또 이 사람한테도 내가 모르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 배운 사람이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나 항상 상대를 존중하면서 상대의 것, 내 것 다 숨기지 말고 내놓고 나는 이것뿐이 모르는데 하면 상대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씩,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거 하나씩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울 때는 배워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30년을 허송세월을 했어요. 풍수지리학을 한다고. 이 풍수지리학 모르면 죽어버린다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미련했죠. 조금 알고 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7대조부터서 저 들어갈 자리까지 싹 묘지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묘까지 써놨어요. 비서까지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왜 그 귀중한 것을 너무 줘요. 자리가 아니면, 임자가 아니면 또 이제 놔두면 자연적 언젠가는 주인 찾아가요. 혹여 이런 사람도 있어요. 금년에나 1000건을 했네.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1000건을 하면은 1000개의 명당을 찾아서 했다고 하면은, 우와, 상상도 못하고 신안도 그렇게까지는 못 찾아요. 허무맹랑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몇 년 만에 혈 하나 찾을까 말까 해요. 5년, 10년 만에 하나 찾을까 말까.
있어도 너무 땅인데 그걸 갖다가 내 소유를 합니까? 팔아라게도 안 파는데. 풍수지리학자들이 엉뚱한 면도 있는데 바르게 하면은 다 알아줍니다. 지금까지는 용까지 해서 왔지요. 그러니 용에서 이제 다 떠난 것입니다. 용을 떠나서 진실하게 혀를 맺으려고 들어오는 것들만 그려놨어요. 혀를 맺으려고 들어오는, 이게 맥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가 맥기봉. 이 맥기봉, 가엽에서 일어난 맥기봉입니다. 맥기봉에서 출렁출렁 이절을 두고 도두를 해요. 도두를 해가지고 입수를, 여기서부터는 입수입니다. 입수를 해가지고 여기는 혈이고, 그래서 국을 이루고, 혈을, 국이라는 것은 혈을 맺는 곳에 악염리돌 사상의 국이 있어요. 변하면은 구성체에서 살짝 변동이 되는데 크게 변동은 안 돼요. 그래서 사상의 국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은 탈살이라는 것은 맥이 들어오는데 살기가 있거나 또 혈처 전후 좌후에 살기가 있는 것을 피해서 쓰는 것이 탈살혈이라고 했죠. 그런데 크게 4가지만 지금 뽑아서 해드리고 있거든요. 탈살혈 중에서 제1번 탈살이라는 것은 도두처에 살기가 있으니 이것을 피해서 묘지를 써야 된다. 도두, 이거는 맥기봉이라겠죠. 도두는 혈처로 들어오려고 일어난 머리예요. 그래서 혈처로 들어오는 살기가 있죠. 도두봉에서부터 넓어가지고 험악해요. 그래서 이 살기를 피해 가지고 묘지를 쓰는 방법이 도두 제1번의 탈살혈이다 하더라. 그래도 탈살혈이라 해서 이 혈이 적은 거 아니에요. 무징무징 크고 발복도 장구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금성체로 일어나가지고, 이게 성진체라고 그렇습니다. 도두봉이면서 성진봉이라고 그래요. 이것에서 금성체에서는 어디로 내려가가지고 무슨 혈로 맺어, 이게 이제 나오죠. 이 금성체로 일어나가지고 이 살기가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살기 중에서도 새가 너무 급해요. 그냥 급속적으로 내려 쏜다 그 말이에요. 맥기가 이렇게 험하죠. 맥기가 너무 급속적으로 쏘아 내려오다가 상은 너무, 여기는 너무 고다요. 험하가면서도 맥기가 준급에 높으면서도 곧게 쏘아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맥기가. 이것을 도두봉, 성진봉에서 입수척까지 살기가 들어있다. 이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묘지를 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혈처 아래는 너무나 넓고, 너무 넓죠. 이게 야지예요. 야지. 음양으로 해가지고 야지입니다. 혈처 아래에서는 너무나 넓어서 허전하므로 상하가 살기로 뭉쳐져 있다. 상은 맥기에서 살기가 있고, 하는 와국이 너무나 커갖고 번번해가지고 앞에 번번해가지고 살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살기가 되고, 이것을 피해가지고 묘을 써야 되는데, 혈처의 좌우에서 낙산이 있어서 혈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낙산. 낙산이라는 것은 본신에서 달고 가서 붙여준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와서 서 있는 산을 떨어질 낙자 아니에요. 즐거울 낙산이 더욱 와서 이 혈처의 중앙에서 딱 열십자로 그러면 중앙에서 보호를 해줘야 이 살기를 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낙산이 살기를 보호해주고, 이 요성이면서 관성이 시기를 갖다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꽉 받쳐놓고 있는 것이 이 요성입니다. 그래서 혈은 유국으로 맺는데, 유국의 아래가 너무나 넓고 허전하기 때문에 아무라도 감히 들어가서 묘지를 쓸 용기가 없는 곳이다. 이 음양, 이 길을 알고 형기를 아는 사람이라서 탈살 사격에는 묘지를 씁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나도 가서 여기 좋아 삼합이나 맞추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거 맞춰갖고 아무 데나 쓰면은 살기가 침범해가지고 큰일 납니다. 유국에서도 백혈이 있고 이 백혈 가운데서도 탈혈이 들어있는데, 탈혈이라 하는 것은 탈살, 살기를 벗어서 묘지를 써라고 정해진 곳이 있다. 그 혈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혈은 살기가 아래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그것을 면해서 유국의 한 중앙으로 들어가서 10도를 맞춰 가지고 묘지를 쓰는 것이 제1탈살혈에서 묘지를 쓰는 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탈살의 제2도, 두 번째는 목성체인데 화성체인데 화성체로 일어나가고 중간에서 맥기봉이라고 그랬죠. 여기 전부 다 맥기봉입니다. 다른 착각하지 마세요. 조산 아닙니다. 맥기봉에서 1절, 2절, 3절 이 절을 이루고 들어오다가 여기도 역시 금성체로 딱 일어나 가지고, 이게 제1탈살은 어떻습니까? 이 상에 있는 성진봉에서 내려오는 맥기가 살이 험악해서 험악하고 중급하니까 급즉 아니요 안직급이라 해서 중급에서 내려오면 편안한 데로 가서 묘지를 씁니다. 맥기가 이렇게 느리게 오면은 여기에 다 바짝 붙여서 쓰는 것이 완직급이고, 급주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이 부엉 맥기가 중급하게 내려와서 이 밑에도 써버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반반한 곳을 찾아서 묘지를 쓰는 것이 묘지 쓰는 법입니다.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2탈살에는 목성체에서 양쪽에 화성은 날개를 두고 개장을 했죠. 개장을 해가지고 맥은 기가 막히게 중앙에서 들어오는데, 이 맥이 1절, 2절에서 박한을 해가, 박한이라 하는 것은 맥이 오다가 살짝 일으키고 구부러지게 오는 것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박한처예요. 박한을 해가지고 이 돌아서서 오지요. 우측으로 돌아서 우선맥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성진체를 금성체로 만들어 놓고 일타살과 비슷하지만은 이 국이 틀려요. 이 국이 반반하고 오지만은 이 살기가, 이 살은 도두봉에서 살기가 있으나 이곳을 피해서 살기를 없는 곳으로 가서 묘지를 쓰는데 금성체의 성체로 혈을 맺는데, 이 금성체지요. 이 혈처의 양쪽에는 낙산이 있어서 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살을 제거할 수 있다. 이 살을 갖다가 무시해도 된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는 맥기가 숨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숨어서 들어오면은요 불뚝 솟아난 데서는 묘지를 안 써요. 국을 떠나요. 국의 처에 혈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런 말이 있죠. 악염들 사상의 국을 벗어나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혈을 맺는 것이 이 제2의 탈살입니다. 그래서 와국의 정와국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아주 혈차가 넓기 때문에 반반을 내려가고 밭이나 야지로 되어서 있는 곳에서 혈을 맺기 때문에 무진장 혈을 찾기가 힘든 곳이 탈살혈이에요. 그래서 이 탈살혈은 맥기가 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맥기가 오는 것이 뚜렷하게 보여야 될 것. 혈은 야지로 내려가 가지고 큰 와국을 만들어 놓고 그 육을 벗어나서 그 밑에다가 혈을 맺는다. 이것이 제 두 번째의 탈살혈이고요. 세 번째의 탈살혈은 여기 이거 살기죠. 이게 바위로 맥이 일어나서 들어와요. 그래서 도처에 살기가 있으므로 도처, 이런 것도 살기요, 이런 것도 살기요, 여기도 살기요, 여기도 겸으로 딱 벌려가지고 살기가 되지요. 도처 가는 곳마다 맥기도 들어오는 것도 살기요. 그래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피해서 묘지를 쓰는 것이 제3혈의 탈살에서 묘지를 쓰는 방법이다라고 이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이것은 금성체로 일어나서 혈을 맺는데
맥기는 성진봉에서 중앙으로 나오지만은 느리고 금성체에서 맥기가 나오지만 느려요. 그래서 은은하게 야지로 내려와 가지고 유국을 만드는데 유국을 벗어나 가지고 내려오다가 유국은 굳어 있어요. 여기가 일어난 바위 골맥이라고 그렇습니다. 골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국에서는 굳어 있으니까 유국을 벗어나서 아래로 내려가서 묘지를 써야 된다. 그래서 특이하죠. 다른 것은 사상 속에다 전부 다 묘지를 쓰는데 이 탈사혈만큼은 국을 벗어나서 묘지를 써라 하고 설명이 나오죠. 그래서 혈처의 양쪽에다가 작은 낙산을 뒀으면 청룡과 백원은 끝에다가 귀계 사이인 요성이 붙어 가지고 혈을 보고 있다. 그 귀계 사이인 요성이 붙어 있는데 또 혈처가 맥기가 아래로 내다가 훈원을 만들고는 와중유혈로 유혈에다가 묘지를 쓰다. 진유국은 떠나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가지고 넓게 와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살짝 접시 안에 엎어놓은 것처럼 생긴 곳에 가다가 묘지를 써야 살기를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국에도 이 살기가 들어요. 유국에서 살기가 드니까 이 유국을 피해 가지고 탈혈 그 살기를 벗어나서 묘지를 쓰는 법, 그것을 탈혈이라고 그렇습니다. 이 탈혈은 살기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음으로 인해서 탈자라고 한다. 그 살기를 피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네 번째 탈혈로 가면은 이 수려한 맥기봉에서 산이 일어나 가지고 목성체가 춤을 추듯이 양쪽에 탁 벌리고 개장을 해놨죠. 맥기봉이 기가 막혀 좋죠. 맥기봉에서 개장한 것은 아주 대열로 맺습니다. 그리고 맥은 중출을 했죠. 맥이 중출했다가 가운데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맥을 중출해 가지고 슬슬슬 내려왔는데 출렁출렁 내려왔는데 이 사람 목성체의 성체에다가 내두를 두고는 맥기가 내려와서 혈을 맺었다. 목성체, 이 목성체지요. 목성체에 내두를 두고 내려와서 혈을 맺는데 그러나 혈처의 세가 너무나 강해서 굳어 있으므로 급박하게 내려오므로 상은 너무나 굳어서 돌국인데요. 상은 너무나 굳어서 바위가 나와요. 파면. 그래서 이 상은 바위가 나오니까 돌국 중에서도 돌국은 주로 가운데서 중앙에서 많이 맺는데 이 탈살혈만큼은 아래로 내려가서 유국처럼 혈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국이죠. 돌국인데 위에 3분의 2는 전부 다 바위로 되어 있어요. 살짝 겉은 흙입니다. 그런데 파면은 바위가 나와요. 이런 데 가서 파면은 하루 종일 봐도 바위예요. 이 탈살은 용에서 나와서 내려오는 용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노기를 품고 있어서 살기를 풀지 못함으로 이거 노기예요. 살기, 바위. 한마디로 말해서 살기를 벗어나서 묘지를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혈은 살기가 있으니까 반드시 그 살기를 피해 가지고 묘지를 쓰는데 결론이에요. 와겸유돌 사상 중에서 정중앙에다 쓰는 묘지가 없다. 이것이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파각혈이라 하는 것은 다리가 벌려져 가지고 벗어나서 청룡기, 그러니까 청룡과 백호를 벗어나 가지고 맺는 혈, 파각혈이라고 그래요. 열려서 다리가 열린 곳으로 나가 가지고 맺는 혈. 마치 새의 대가리 같은 머리 같은 곳에다가 혈을 맺는데 혈은 어떻습니까? 오다가 휙 돌아가 가지고 행으로 맺어요. 맥이 쑥쑥쑥 내려오지만 여기 와서는 휙 돌아앉아 가지고 이렇게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각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각혈은 성진봉에서 양쪽 다리를 벌려 가지고 겸국을 만들고 내려가 가지고 토열로 국을 맺는다. 토열이라고 하면 전부 다 혈을 길게 내놔가지고 어깨가 있으면 제일 끝머리에다 쓰는 것이
토혈입니다. 그래서 토혈로 맺는데 혈은 맺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마치 새의 머리를 같은 곳에다가 맺는데 이것에서는 혈이 음성이므로, 음성이다 고도거다, 혈이 고도거니까 혈이 음성으로 맺어가지고 뒷면에 뒤가 허전해요. 그래서 이것은 요성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요성입니다. 이런 것은 요성인데 이것은 요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귀신 기자 귀성, 혈처의 뒤에 붙어 있는 것은 귀신 기자 귀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귀할 기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혈은 토혈이기 때문에 수계가 분명히 해야 하고 청룡과 배고 사이에서 품어줘야 하는데 문제는 토혈이 벗어나기 때문에 수계가 분명히 물이 감싸고 돌아줘야 된다. 물은 어떻게 감싸야 됩니까? 용이 우설령으로 이 맥이 지금 우설령으로 우선맥으로 내려왔으니까 물은 좌측에서 내려가서 이 혈처의 머리를 감싸줘야 된다. 그러면 득수는 이곳이죠. 그래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합금은 여기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돌처를 감고 돌아줘야 진혈을 맺는다. 단 파, 열릴 파자예요. 파라는 개념을 알고 열려가지고 맺는 혈, 그러면 청룡과 백호를 살짝 벗어나서 맺는 혈, 그것이 뭘로 맺습니까? 행으로 맺는데 해롱거조도 아니에요. 이것 보고 측내라고 그랬습니다. 측내. 옆으로 돌아앉아서 내 머리를, 원칙은 여기가 내가 돼야 되는데 여가 내가 돼 있어요. 측내로 하면은 딱 두 가지는 잊지 말고 기억해 두세요. 측내로 맺는 혈은 낙산이 있어야 되고 귀신기자 귀성이 있어야 정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측내에서는 귀성과 낙산이 없으면은 가혈이다. 간단하죠? 맥기가 돌아가서 입술을 하는 것이 좀 보기가 힘들지 형태는 보기는 최고 쉬운 것이 이 측내예요. 문제는 들어가서 입술을 어디로 입술을 했는가? 측내에서는 입술가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측내에다가 혈을 맺을 때에는 입수맥만 잘 찾으면은 그 사람은 신안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안 보여요. 측내에서는 보이는 것이 열에 하나나 될란가 말란가 그래요. 아홉은 안 보입니다. 그것은 이기학으로 찾아냅니다. 혈처의 좌우에 있는 날개가 화성체로 뾰족하게 생겨서 살기로 변해 있으니 이것이 혈을 찌르고 들어오면은 불구자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옵니다. 이 양쪽 날개라 하는 것은 청룡과 백호예요. 이것이 뾰족해 갖고 안으로 이 혈을 찌르고 들어오면, 날카로워가지고 혈을 찌르고 들어오면 그 말이에요. 불구자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는 살인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살사격하고 파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오늘 강의한 것은 조산도 떠났지, 주산도 떠났지, 현무도 떠나버렸지, 과엽도 떠나버렸지, 맥기봉에서부터만 강의했다고 정의를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맥기봉, 이것이 도두봉, 그래서 여기는 혈처, 이 5개가 전부 다가 정혈이 아닌 변국에서 오는 혈이다. 그러나 이 혈들은 대혈로 맺기 때문에 자자, 손, 고관, 대작이 나오고, 하지만은 잘못하면은 불구자도 나오고 살인자도 나오고 대도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 탈살혈이 있는데 경방이나 신방에 흉측한 바위가 높게 솟아 있으면 대도가 나옵니다. 큰 국가에서 이름날 큰 도둑놈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재밌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갑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하셔야 될 과정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것을 4096개 중에서 1000개는 하셔야 되는데 1000개는 다 해드리지 못하고 한 100여 개는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원찮게 생각하실 것 같지만은
너무 심오해요. 딱 절처에 가서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이 탈사열이요, 파열이에요. 엉뚱한 데 가서 혈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요런 데 가서 찾으면은 여기 가서 중앙에다 찾으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파도 파이만 나와요. 그러면 맥이 손상돼요.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